폴스타 4입니다. 싱글 모터 차량이고요. 전면부에서의 느낌은 이걸 과연 SUV다 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날렵한 느낌이 좋습니다. 듀얼 블레이드 타입의 DRL과 헤드램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토르 망치의 느낌도 있으면서 조금 더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들이 일체감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앞쪽에서 보면은 떡 벌어진 이 떡대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깨가 벌어진 남성의 이미지도 연상이 되는데 전폭이 2m가 넘는 차량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치 패드를 중심으로 진하고 강하게 잘 배치되어 있고요. 실내등은 모두 다 LED라서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풋램프는 조금 더 밝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LED 조명이 있으면 좋고요. 폴스타의 엠블럼이 선명한 퍼들램프도 괜찮고, 앞쪽에서도 뒤쪽하고 마찬가지로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곳곳에 잘 배치해 놨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구성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입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도 있고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죠. 헤드램프 점등식의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켰을 때 DRL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거슬리는 건 없고,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이 상당한데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순차 점등 방식일 것처럼 생겼는데 그렇진 않네요. 라인은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 있고요. 혁신적인 디자인의 브랜드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요. 특히 뒤쪽이 이 패스트팩 형태로 해치백과 패스트팩 중간쯤 언저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에 없던 디자인의 도전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이 차량은 모든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1인치 스포츠 휠을 제외하고 나파 가죽이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휠은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45, 21이고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휠이 21인치 스포츠 휠인데요, 추가 옵션 사양입니다. 같은 21인치지만 글쎄요, 저는 스포츠 휠도 예쁘지만 이 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면서 디자인에서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요, 오히려 도어 하단부에 약간의 기교를 부려놨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에 크롬으로 폰트를 추가시키는데요, 폴스타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그냥 스티커로 간단하게 차량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통적으로 A필러 끝부분을 조금 연장시켜서 하우징 자체에 거울이 붙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썬루프는 제가 틸팅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모든 면적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의 개방감을 극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뒤쪽에 유리가 없죠. 그래서 밝은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약간의 어색함은 감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마운트 스톱램프 LED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고, 이 카메라가 지금 외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벤틸레이션 같은 환기 같은 것들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놔서 오염 방지에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좋다라고 합니다. 루프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뒤쪽으로 약간 날렵하게 솟아있는 테일라이트와 후면부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받게 되고요. 충전구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주유구 위치랑 같고요. 살짝 눌러주면 전동으로 오픈이 됩니다. 완속이랑 급속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닫을 때에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또 전동으로 닫힙니다. 앞쪽보다는 뒤쪽 범퍼에 조금 더 기교를 부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차량의 이미지를
잘 형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디퓨저는 깔끔하고 하단부에는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블랙 톤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텔게이트는 전동인데요, 버튼 위치가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디자인에 비해서 여유는 괜찮은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526리터입니다. 최대 2열 등받이를 접게 되면 1536리터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하죠.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이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고요. LED 조명은 양쪽으로 꼼꼼하게 잘 돼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잘 갖춰뒀고요. 약간의 홈이 있어서 여기에 그물망이 있는데 글쎄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수건이나 뭐 간단한 것들 보관하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을 들어올려 보면 이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여기가 깊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요. 바닥 재질도 커버링 꼼꼼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두툼하게 처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만 잘 활용하더라도 충분한 공간 활용도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 제가 리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뒷유리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적응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했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고요. 약간 올라오긴 하는데 이런 면이 파이는 부분 없이, 홈이 파이는 부분 없이 매끈하게 잘 처리가 돼 있죠. 여기지 스크린까지 제거하고 1500리터가 넘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할 때는 아무래도 이 루프 라인이 뒤쪽으로 이렇게 만만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위쪽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하게 폴스타 마크가 새겨져 있고요. 엠블럼 보이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텔게이트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심플함 그 자체고요.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편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깥쪽도 핸들에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앞뒤 모두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사용할 때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에 맞게 좀 두툼한 편에 속하고요. 여닫았을 때의 이 느낌은 냉장고나 금고가 닫히는 그런 좀 묵직함이 좋습니다.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개방감 좋고요. 일반 유리, 그러니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인데 조금 도톰하긴 합니다. 도어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 보일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 오토 타입 윈도우 컨트롤 기본 적용되어 있고 안쪽에 레버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들어 올려서 도어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웹포켓은 이 각도만 조금 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크기나 안쪽의 구성 좋고요. 옵션으로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스피커가 16개인데요. 일단 14개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차량은 나파 가죽 시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16개 1400W의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인데 기본 차량은 비건 가죽이거든요. 근데 옵션을 조금 더하면 시트 형상도 약간 달라지고요. 나파 가죽이라서 확실히 이 재질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착자감도 그렇고요. 통풍하고 열선, 마사지까지 다 지원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동으로 되는데 안장 길이 조절은 이렇게 수동으로 가능하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아닌 오르간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는 각도가 조금만 더 뉘어졌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레버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죠. 안쪽에서 메뉴 안에서 그런 것들도 다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이면서 그립감이 조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다소 도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센터 터널은 포스타가 심플하면서도 이 플로팅 타입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다양한 수납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무슨 12V 파워 아울렛이나 USB-C 타입이나 A 타입 단자 또는 여기 이 밴딩 같은 게 있어서 이 물건을 좀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면은 훨씬 더 사용하기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루프 전체가 다 유리로 돼 있죠. 그래서 안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이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뒤쪽에 앉았을 때에 딱 붙어 있거든요, 뒤에. 그리고 뒷유리가 없어서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지만 워낙에 이 면적 넓은 유리가 루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시동을 걸지 않아도 되고요. 문을 닫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의 키온이 되면서 출발할 준비가 되죠. 클러스터의 구성은 조그마하게 10.2인치 정도로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는 계기판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14.3인치 정도 되는데요. 큼직한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 차량의 라이트 때문에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큼직해서 운행을 할 때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방향지시 등 소리가 되게 독특하죠. 네, 지금 켠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는데, 센서랑 같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안쪽을 기록하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폴스타 엠블럼 선명하고요.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크롬 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매트한 느낌이 약간 파여 있어서 운전할 때 정가운데 표시를 해주면서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D컷이죠. 핸들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15.4인치의 큼직한 디스플레이는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이 전기차에서는 많이 익숙한 모습일 텐데요. 기본 화면에서 5가지로 분류를 해서 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분할이 되기 때문에 지도를 충분히 보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 그리고 스티어링의 열선까지도 3단으로 조절이 되고요.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꼭꼭 눌러줍니다. 등, 허리, 단일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안장 쪽에도 이게 마사지 기능이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라든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유연하게 잘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폴스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이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음악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상 이 음악으로 제가 사운드를 체크를 하는데 귓가에 고음, 중음이 굉장히 가깝게 들리고요. 물론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역이 단단하게 잘 받쳐주면서 각 음역대의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피는 옆쪽에서 누르는 형태고 나머지는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조 장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을 했을 때 포지션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안쪽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런 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바깥쪽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없애버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준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볼륨 컨트롤하고 플레이하는 버튼 준비되어 있고,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2개. 앞쪽이 약간 높습니다. 높이가 조금 다르죠. 크기도 좀 이렇게 보니까 높이랑 크기가 다 다릅니다. 암레스트는 디자인 면에서 깔끔하고 안쪽에 깊이감이 있어서 공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리고 플로팅 타입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을 해 뒀고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를 열 때도 지금 메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글로브 박스 열기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냥 여기다 버튼이나 이렇게 레버 타입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안쪽에는 LED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패드 같은 것들도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카펫 재질 좋고요. 안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의 퀄리티도 좋은 편이고 선바이저는 두툼합니다. 양쪽으로 LED 조명 밝은 편인데요. 거울이 폭이 넓은데 높이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천정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오픈이 안 되면 틸팅이라도 됐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실내 조명은 모두 LED고요. SOS 콜도 기본 적용이 돼 있습니다. 거울은 필수죠. 왜냐면 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유리가 없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어서 공간 확보는 잘 되어 있는데 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아예 그냥 다 디지털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리면 거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뒤에가 막혀 있고요.
뒤를 보려고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밝기라든가 각도 같은 것들 다 이 높낮이 같은 것들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이 굉장히 큰 편이고, 유리는 이중 접합은 아니지만 꽤나 두툼하고요.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도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이 좋습니다. 밝은 곳에서보다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선명하고요. 오토타입 윈도우 컨트롤 적용, 그리고 이 레버가 굉장히 독특하죠. 하만카돈 스피커 보실 수 있고요. 이 맥포켓도 꽤나 공간이 괜찮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가운데 턱이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성인 남성 3분이 앉더라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옵션으로 전동 시트가 추가가 된 차량인데요. 지금 이 차량은 이 측면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최대 34도까지 조절이 된다라고 하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시트백 접는 것도 폴딩도 가능하죠. ISO 픽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쿠페형 라인에 비교를 해보면은 헤드룸 공간을 제법 확보를 해줬고요. 헤드레스트는 쿠션감 괜찮습니다.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 여유 굉장히 좋고요. 무릎 공간이 뭐 주먹 2개 반 정도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앉았을 때 좀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앞쪽과 다르게 이 차 3존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뒤쪽은 에어벤트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물망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차량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뭐 가죽 같은 걸로 재질을 조금 더 고급화 시켜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어벤트는 가운데, 그리고 측면 기둥에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좀 확보가 되니까 뒤에 앉았을 때 좀 쾌적한 느낌이 들고요. 틸팅이 아쉽다고 했는데 또 막상 앉아보니까 이 광활한 유리 면적이 압도되는, 유리 면적에서 압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폴스타 특유의 좀 세련되면서도 단아한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이 독특한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에어백하고 엠블럼, 그리고 살짝 D컷으로 되어 있는 이 스포티한 느낌들의 조합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15.4인치 큼직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뒤에서 봤을 때 이 차가 전기차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USB-C 타입 단자 2개가 더 추가되어 있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차폭이 2m가 넘기 때문에 차폭에 대해서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요. 전장이나 전고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면서 적응할 수 있었는데, 차폭은 특히 주차장 같은 데나 좁은 골목길 운행할 때는 상당 시간 좀 적응하는데 필요하더라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너무너무 조용하죠. 저는 처음에 그래서 차를 딱 타면서 이중접합 차음유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유리의 유리가 조금 도톰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방식이라서 소음 진동, 특히 이 외부 소음에 취약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200kW에 343Nm 정도니까 마력과 토크로 환산을 하면은 약 271마력? 270마력 정도의 토크는 34kg/m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이 여느 내연기관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폴스타는 퓨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디자인도 그렇고 심플한 어떤 내외관 디자인 뿐만 아니고, 이 브랜드는 전기차만 순수하게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물론 이제 볼보의 고성능 디비전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CEO도 디자이너 출신이 지금 CEO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해서 내외관 디자인, 그 다음에 스포티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브랜드가 폴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폴스타2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 에이다스가 너무 민감해 가지고 약간 좀 거부감이 있을 때가 간혹 있었는데요. 저 앞에 폴스타2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줘서 그렇게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까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다스에 관련해서는 미드레인지 레이더가 하나 있고요. 익스테리어 카메라는 총 11개, 그리고 초음파 센서가 11개? 12개? 아무튼 여러 개의 카메라와 센서로 구성되어 있는 에이다스가 유기적으로 잘 협업을 해줘서 약간 좀 이질적인, 너무 좀 적극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서 불편한 상황은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워셔액 작동시켜 보면 와이퍼 안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막 튀어가지고 옆에 있는 차나 뒤에 있는 차에 피해 주지 않고요, 깔끔하게 잘 닦이죠.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kWh당 4.6kg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511km입니다.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약 85% 정도 충전이 돼 있었는데도 498km가 찍혔거든요. 그래서 정말 100% 충전을 하게 되면 500km 이상은 여유 있게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 전기차들 제가 탈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최소한 1년은 타봐야, 국내는 또 특이하게 4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4계절을 지나고 나서 평균을 냈을 때의 그 수치가 실연비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이 정도 날씨에서 나오는 전비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4.6km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5km대 중반 정도까지 나왔고요. 100% 충전을 했을 때는 무조건 500km를 넘고 523km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는 없고요. 일반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ESC가 꺼지는, 그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 기능이 있어서 설정해 놓은 거리까지 아무 조작 없이 살살살살 가서 딱 멈추고 다시 재출발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내리막 제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라이트, 그러니까 가볍게, 표준, 좀 단단하게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유지할 수가 있고,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도 낮음, 표준, 그 다음에 오프, 이렇게 3가지로 선택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리뷰 때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15.2인치 큰 화면에 화면이 5개로 분할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편한지 몰랐는데 운전석 쪽으로 티맵을 올곧이 사용하면서 나머지 메뉴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좀 빨리빨리 사용이 필요한 것들을 집약시켜 놓으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개로 큼직한 화면 하나에 4개로 분할이 되니까 물리 버튼이 거의 없거든요. 물리 버튼이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어색함과 불편함, 그다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같은 것들을 조금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행 중에도 이렇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버드 뷰도 기본 포함이 되어 있지만 차량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트랜스페런트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투명하게 보여줘서 아래쪽에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좋네요. 공차 중량이 2.2톤 조금 넘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힘에 있어서의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무게가 너무 나가서 좀 부담스럽게 나간다, 약간 좀 힘과 무게가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들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셰시는 SEA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견고하면서도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는 장점이 있죠. 거기에 앞쪽에는 더블 리시버,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도심 주행에서 이 댐핑 컨트롤이 굉장히 좀 찰지다는 느낌이 듭니다. 적당히 빡빡하면서 무게도 나가고 거기에 견고하고 약간은 가벼운 셰시까지 딱 매칭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조화가 좋다고 그럴까요? 그런 그 조화가 좋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의 승차감도 21인치 휠 타이어인데 전혀 허리에 부담이 오거나 단단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선 유지 보드는 60km부터 작동하기 시작해서요, 최대 200km까지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0km까지,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폴스타 4에서는 시속 130km까지 커버를 해줍니다. 도심에서 주행하면서 계속해서 이 룸밀러를 쳐다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디지털 룸밀러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화질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화각도 실사에 굉장히 가깝게 지금 딱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니까 뒤쪽에 유리가 없어서 특히 밝은 차량은 외관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요. 막상 이 도심 주행 해 보니까 뒤에 유리가 없어서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그 불편함 같은 거, 특히 이제 스포츠 쿠페나 패스트백 형태의 차량들을 보면 면적은 유리 면적은 이렇게 길쭉한데 실제 시야각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했는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폴스타 4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혼동이 있었는데요, 10.2인치고 여기는 15.4인치입니다 그리고 OTA 같은 경우는 LTA 데이터 기본 3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플로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도 1년간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부품은 5년에 10만까지 보증이 되는 점도 좋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년 또는 16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 계기판에 T맵이 여기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0.2인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사이즈에 시야에 잘 들어오면서 핸들 안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맵 클러스트 안쪽에 맵을 이렇게 띄워주니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메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HUD까지 모두 다 연동이 되니까 아마 이런 기기에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도 찰진 느낌이 아주 좋고요. 특히나 이 앞쪽에서는 약간 사뿐한 느낌, 그리고 뒤쪽에서는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앞뒤가 달라서 뭐가 이질적이고 불편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도 부드럽고 뒤쪽에 내려오고 나서의 뒷 마무리도 깔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티어는 후륜구동 차량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모터의 구동 컨트롤이 괜찮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도 와인딩에서 속도를 높여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륜의 WC본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날카롭고 묵직하면서도 이렇게 좀 믿음직한, 매끈한 이런 느낌의 코너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라이빙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름의 만족도는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듀얼 모터 AWD가 진리이긴 합니다만은 싱글 모터도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고 지금 시승 차량에는 워낙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6천만 원대 중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의 이 거동성이라고 본다면은 만족도는 저는 높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링에서 조금 더 거칠게 몰아붙여 봤을 때의 이 벗어나는 느낌 같은 것들에 대한 제어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조금 더 우수하다, 이런 부분들은 셰시라든가 무게 배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의 조화에서 오는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노면 소음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있어서도 장르가 SUV다 라고는 합니다만은 A필러가 굉장히 좀 누워있고 거의 세단하고 같거든요. 날렵한 느낌의 바디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시속 한 130, 140 정도까지 가더라도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대한 신경은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150 이상 넘어가더라도 우구구구 하는 그 특유의 바람소리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차선을 조금 급격하게 변경을 해봐도 이 복원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차량의 무게 배분이라든가 밸런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다고 그럴까요? 운전을 잘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고속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간격 유지 정확했고요. 차선 유지까지 연결이 돼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조금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하고 감속 같은 경우에도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불편하다,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은 받지 못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할 때 보면 한 번씩 누르면은 속도가 10단위씩 올라가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했습니다. 하나의 키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거 세팅할 때 조금 제가 헤매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물리키의 향수에 제가 좀 젖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물리키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크는 원페달 드라이브, 회생제동까지 적절하게 활용하면 크게 페달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량의 유지보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전기차의 회생제동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고 하면 이 차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500km는 한겨울에도 한번 유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조건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변경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본선으로 들어오면은 차선을 유지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서의 이 움직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보통 전기차가 이 그립 컨트롤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요, 그거는 AWD 듀얼 모터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싱글 모터인데도 후륜인데 그렇게까지 컨트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는 제가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천천히 가고 있지만 영상을
찍지 않을 때는 차량을 좀 한계치를 몰아붙여 봤거든요. 그럴 때도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도심에서는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같은 거 할 때 차량의 크기, 특히 이제 폭이 부담스러웠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또 금방 적응이 됐고요. 국도 구간도 웬만한 국도에서는 차폭이 그렇게까지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또 좁은 국도 구간 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차폭에 대해서는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좁은 공간에 오게 되면 방향지 시승을 켰을 때 굉장히 적극적인 카메라 워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니터링만 잘 하더라도 차폭 때문에 제가 자꾸 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 차폭은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카메라 워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차선을 넘어오시네요. 네. 도로가 좁고 지금 크랙도 있고 움푹 파여 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 도로가. 이런 도로 지나가 보면은 21인치 휠 타이어 스펙인데도 부담감 같은 게 없습니다. 대용량 패시브 쇼크쇼버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좀 하드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스포티한 느낌을 배가시켜준 그런 서스펜션 세팅일 줄만 알았는데 일상에서 좀 편안하고요, 찰집니다. 되게 찰진 느낌이 들고 롤 억제가 뛰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적고 피로도가 적은 그런 단점이 있는 서스펜션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그 21인치 휠 타이어 선택을 할 때 승차감 때문에 망설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충분히 큰 진동, 잔진동을 잘 걸러주니까 확실히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이상 폴스타4 싱글 모터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